네, 제7과 띠치课的첫걸음 문법 시간입니다. 자, 이번 7과에서의 배워야 할 첫걸음 문법은 사실은 저희가 패턴회화에서도 조금씩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중국어의 동사 중에 기본 어순이 주어, 동사, 목적어, 동사, 수럼 문형이 있지만 몇 개의 좀 특별한 동사들이 있어서 이번 첫걸음 문법 시간에 이 특별한 동사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벌써 첫걸음 문법으로는 12번째 문법을 배우게 되는 거네요. 자, 동사의 종류, 어떤 동사들이 있을지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우선 교재는 88, 자, 88쪽이고요. 자, 목적어로 동사 구가 오는 동사. 발이 좀 어렵죠? 자, 쉽게 생각해서요. 일반적으로 동사 뒤에 그냥 목적어 오죠. 예를 들자면 我吃饭, 그쵸? 我去中国 이렇게 되는데 목적어 자체가 하나의 명사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구로 되어져 있다. 혹은 동사 뒤에 바로 목적어가 오지 않고 뭐뭐 하는 걸 다시 동사하다. 제 설명이 좀 더 또 어려워지나요? 그렇다면 바로 이 동사랑 함께 문장으로 한번 익혀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첫 번째 우리 교재를 보면요. 시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환. 시환. 자, 시환이라는 품사 동사 맞습니다. 그래서 我喜欢你, 나 좋아해, 너를 이렇게 단순한 목적어가 오기도 하지만 이 시환 뒤에 뭐뭐 하는 걸 좋아하다 라는 내용으로 어떤 구가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구체적으로 예문을 여기다 한번 써봤는데요. 자, 이걸 빼고요. 我喜欢中国菜 하면 무슨 뜻? 저는 좋아합니다. 중국 요리. 단순한 목적어가 되죠. 그런데 또 다른 동사가 와서 뭐뭐 하기를 좋아하다, 먹다라는 동사를 제가 한번 좀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我喜欢吃中国菜. 모든 동사가 다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동사가 있는데 그중에서 몇 개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뭐다? 시환이라는 단어입니다. 我喜欢吃中国菜. 두 번째 단어로는 시작하다라는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제가 예문을 써드렸는데요. 원래 开始, 开始라는 발음으로 하고요. 제가 여기다 발음을 한번 써드려 볼게요. 자, 라는 단어인데, 자, 시작합시다. 开始吧. 이렇게도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무슨 동작하는 걸 시작하다라는 표현도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에는 예문이 안 나와져 있어서 제가 특별히 여기다가 써놨습니다. 자, 배우다, 공부하다라는 동사 学라는 단어가 있죠. 자, 한유. 그는 중국어를 시작하다가 아니라 배우기 시작하다라는 표현으로 他开始学汉语라는 표현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동사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세 번째 동사는 시왕, 시왕, 희망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이거에 관련된 예문은 여러분들 교재에 있어요. 교재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我希望去游乐园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네요. 자, 놀이동산이라는 표현을 游乐园이라고 하고요. 놀이동산을 희망하는 게 아니라 놀이동산 가는 걸 희망한다라는 표현으로 자, 이런 예문이 나와져 있고요. 자, 네 번째는 打算. 혹은 다수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다수안이라는 품사는요, 품사가 두 개가 있어요. 동사로도 사용이 되지만 명사로도 사용이 돼서 계획, 동사로는 계획하다, 뭐뭐 하기를 계획하다. 자, 명사로 되는 거는 아주 간단하게 무엇이 있다, 가지고 있다. 뭐 있죠? 그렇죠? 有. 계획 있으십니까? 你有打算吗?你有没有打算? 이렇게 명사로도 사용이 되는데 우리가 한번 연습할 내용은 뭐뭐 하는 것을 계획하다라는 내용으로 제가 예문을 자, 이렇게 동사 하나가 또 나와져 있죠. 我们打算去中国 하면 우리들은 계획한다. 뭐뭐 하기를 단순한 목적어가 나온 게 아니죠. 중국 가기를 희망한다. 중국 가기를 계획한다. 라는 내용으로 제가 한번 예문을 써봤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进行. 进行, 진행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교재 예문이 있으니까 교재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虽然有什么困难我们进行工作吧.
라는 내용으로 나와져 있는데요. 虽然什么什么但是 어떤 이것도 구문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뭐뭐이지만 비록 뭐뭐 하더라도 비록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들은 무엇을 진행하자? 일하는 것을 진행합시다 라는 내용으로 진신과 관련된 예문이 나와져 있고요. 마지막 관련된 단어 认为라는 단어예요. 제가 역시 발음이 안 나와져 있으니까 제가 써드려 보도록 할게요. 认为认为라는 단어는 뭐뭐라고 여기다, 뭐뭐라고 생각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역시 이런 외와 관련된 예문은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예문을 한번 써봤습니다. 자, 문장 좀 보도록 할게요. 我认为 이렇게 끊어지는 거겠죠. 他是一个好人이라는 표현. 好人 하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좋다 사람, 즉 좋은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정리하면 나는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이요? 단순한 명사가 나온 게 아니라 구가 나왔죠. 他是一个好人. 그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동사의 종류 중에 목적어로 동사 구가 오는 동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각각의 뜻을 잘 기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뜻을 잘 이용하되 단순한 명사 목적어만 오는 게 아니라 무엇도 올 수가 있다? 동사구도 같이 올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동사의 아주 특별한 동사의 종류 중에 목적어로 동사 구가 오는 동사를 몇 가지는 정리 좀 했어요. 자, 두 번째는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수요동사. 영어에서의 수요동사 배우셨던 거 기억나세요? 수요동사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더 쉽고요. 더 쉽게 생각하려면 목적어가 두 개 온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어떤 동사냐? 중국어에서는 바로 이런 동사를 뭐라고 하냐면 목적어가 두 개 온다 라고 해서 이중 목적어 동사라고 합니다. 보통은 동사 뒤에 목적어가 하나 올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동사가 목적어가 두 개 올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여러분들 교재에 또 아주 이 동사가 잘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동사는 성조 주의해 주세요. 教, 教, 가르치다 라는 동사입니다. 물론 이 동사가 꼭 두 개의 목적어를 꼭 가지고 와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뭐 예를 들자면 我教你们 저는 당신들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혹은 我教汉语 저는 중국어를 가르칩니다. 이렇게 각각 목적어 하나씩 와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죠. 저는요. 당신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칩니다. 어떤 대상에게 어떤 무언가를 하다. 두 개의 목적어가 올 경우가 있죠. 그쵸? 바로 이럴 때 특별한 동사들을 사용을 한다라는 건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教라는 단어가 이중 목적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두 번째 예문으로 나와 있어요. 教我们汉语 주어를 뭐 굳이 하자면 뭐 타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친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겠죠? 어수는 영어에서의 수요동사 어순과 마찬가지로 뭐 간목, 진목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리니까 우리는 쉽게 생각하자고요. 사람 목적어, 사물 목적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어수는 지켜주셔야죠. 동사 나와주고 두 개의 목적어가 오는 경우에는 사람 목적어, 두 번째로는 사물 목적어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동사는 송. 송이라는 단어예요. 송과 관련된 예문이 없어서 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송과 관련된 예문 하나 적어드렸습니다. 자, 문장 좀 볼게요. 我送他一本书. 자, 송 동사이죠. 목적어 두 개 와줬습니다. 사람 나왔고요. 사물 나왔죠. 송이라는 단어는 보내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사람을 보내면 배웅하는 거겠죠. 그쵸? 사물을 보내면 선물해 준다라는 표현이 되죠. 근데 이거는 뭔가요? 대상도 나와져 있고 사물도 나와져 있으니까 그 대상에게 무엇을 선물해 준다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요, 그녀에게 한 권의 책을 보냅니다. 선물해 줍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이중 목적어 동사, 가장 대표적인 수요 동사는 바로 이 세 번째 단어이겠죠? 게이라는 단어입니다. 게이, 주다라는 단어이고요. 자, 주다라는 단어로 이 예문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녀에게 책 한 권을 줍니다. 여기서 선물해 준다는 게 아니라 단순한 주는 동작만 하는 겁니다. 문장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쵸? 我给他一本书. 我给他一本书.
사람, 사물 이 어순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네 번째로 지금 나오는 단어는요. 제가 여기다가 써드렸습니다. 까오수, 까오수. 자, 발음을 써드리면 이렇게 써드리면 되는데요. 까오수는 알려주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알려주다. 자, 단순한 사실을 알려줄 수도 있지만 어떤 대상에게 어떤 사실을 알려주다 라는 표현을 쓸 때 이 까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예문을 보면요. 타 까오수 동사 이렇게 끊어지겠죠? 워 이 단어 뭘까요? 그렇죠. 你叫什么名字 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名字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他告诉我名字 무슨 뜻? 그녀는 저에게 이름을 알려줍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까오스라는 단어의 뜻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옆에 있는 단어는 여러분, 자, 책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찌에, 찌에. 사실 제가 발음을 써드렸지만 밑에 보면 새로 나온 단어 밑에 여러분들 교재에 다 발음 써 있어요. 그 단어도 참고해 주세요. 자, 찌에는 빌리다 라는 표현입니다. 책에 있는 예문으로 보도록 할게요. 我借朋友课本 课本이라는 단어는 교과서, 즉 교재를 표현을 하는 거겠죠. 저는 친구에게 교재를 빌립니다. 자, 여러분 빌리면, 그쵸, 빌리면 갚아야죠. 자,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단어 갚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뭐 돌려주다라는 표현도 될 수가 있겠네요. 환, 환. 얘가 동사로 사용이 될 때는 반드시 환입니다. 여러분 익히실 때 환으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예문을 그대로 환만 바꿔서 저는 친구에게 교재를 돌려줍니다. 라는 표현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我还朋友课本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어순만 잘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단어는 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원이라는 단어는 쉬운 단어라서 제가 예문을 안 드렸어요. 자, 묻다라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자면 저 사람의 이름을 몰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예문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데요. 그녀가 저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이름을.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녀가 타, 원, 我名字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동사가 대상이 나오고 뒤에 뭐 어떤 사물이 나오고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이 이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지만 우리 아직까지는 첫걸음 기초이니까 지금 나와 있는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정말 많이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단어에 관련된 문장과 발음 그리고 뜻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중국어의 동사 중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어법적인 표현에서도 이 동사를 꼭 알고 있어야 틀리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우리가 첫걸음 문법 배울 게 아직 많이 남아있잖아요. 자, 바로 무엇이냐? 이합사입니다. 이합사라는 단어가 지금 한자로 안 써 있는데요. 제가 한자를 써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훨씬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자, 이합, 리허입니다. 리, 떨어질 리자. 우리 이별할 때 리이고요. 허는 합하는 겁니다. 동사가요. 떨어졌다, 붙였다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이음절 동사 중에 시환. 저쪽에서 우리 첫 번째에서 배운 시환이라는 동사, 좋아하다라는 동사잖아요. 시 따로, 환 따로 이렇게 안 쓰잖아요. 시환, 붙어서 사용하죠. 이음절인 동사. 그런데 이합사는요. 붙여서도 사용하기도 하고 떨어져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제가 한번 예문을 하나 좀 써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얘 동사입니다. 동사. 만나다라는 동사입니다. 见面 찌엔미엔. 그러면 여러분, 찌엔미엔이 만나다는 동사라는 거 여러분 익히셨어요? 자, 문장 만들어 볼게요. 저는 그를 만납니다. 저는 그 남자를 만납니다. 다들 어떻게 표현을 하시냐? 我 만납니다. 찌엔미엔 그 남자를 다. 이거 틀린 거 없죠? 我见面他. 그런데 이 틀린 이유 중에 하나는 안 배우셔서 그런 거예요. 뭐? 이 见面이라는 단어가 어떤 동사? 이합동사이기 때문입니다. 이합동사가 왜 떨어졌다, 붙였다 사용할 수 있냐면 원래 큰 동사예요. 품사적으로는 큰 동사인데 그 동사의 구성이 동사와 아주 작은 명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见 만나다 라는 뜻이고요. 面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얼굴을 만나다. 그냥 단독으로 쓰일 때는 괜찮아요. 我们见面吧. 목조가 안 올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분, 목조가 올 수도 있고요. 뭐 다른 보어 성분도 올 수도 있고요. 그런 다른 성분이 올 경우에는요. 얘네들이 좀 떨어뜨려야 돼요. 제가 일명 충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여기 문장을 보면요. 저는
만납니다. 얼굴을, 글을 서로 명사들끼리 서로 충돌을 하고 있잖아요. 가장 쉬운 방법은 이합동사에서 떨어뜨리기 전에 아예 이합동사의 가장 큰 특징은 앞에 있는 동사만으로도 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아예 그냥 없애버리는 방법도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我见他. 그러니까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에요. 떨어뜨리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자, 건이라는 단어 이용해서요. 건은 누구누구와 라는 전치사잖아요. 그렇죠? 접속사가 될 수 있지만 我跟他见面. 자, 지금 또 다른 명사 목적어 서로 떨어져서 충돌하지 않죠?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방법도 있고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수식을 해서 他的面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타라고 미엔하고 충돌은 안 되잖아요. 그쵸? 나는 만납니다. 그의 얼굴. 我见他的面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합사가 왜 중요한지는 이 예문을 보시면 딱 아실 것 같아요. 가장 많이 틀리고 가장 많이 실수를 하는 표현 중에 하나이거든요. 보기에는 동사이지만 또 다른 성분의 목적어나 또 다른 성분이 올 때는 이 작은 명사라고 할지라도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서로 떨어뜨려 놔야 한다라는 내용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몇 가지 이합사가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그 내용은 여러분들 교재 함께 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제가 떨어뜨리는 방법, 칠판에 써드렸던 그 방법들을 했고요. 자, 몇 가지 예문들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당신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다라는 동사 나왔습니다. 结婚, 结婚. 跟你结婚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단어. 얘도 정말 많이 틀리는 이합사 중에 하나인데요. 자, 帮忙, 帮忙. 그래서 제가 학생분들한테 항상 지도를 할 때 빵 돕다 망 바쁨을 이렇게 기억을 하라고 하거든요. 이합사입니다. 이합사. 자, 그래서 얘를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 请你帮我的忙 수식을 하는 걸로 했네요. 나의 바쁨을 네가 좀 도와줘 라는 내용을 했습니다. 자, 아예 안 하려면 아예 없애버리라고 했죠. 조그마한 명사 부분 망을 그냥 해도 돼요. 请你帮我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화가 나다라는 표현도 나왔네요. 我生他的气 生气라는 동사이고요. 마지막으로는 大夫给我看病 의사 선생님이 저를 진찰합니다. 여기서는 이합사도 이합사지만 의사라는 단어를 좀 더 주의 깊게 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의사라는 단어 大夫라는 표현 쓰시면 안 됩니다. 큰 대자가 따니까 大夫이지만 의사라는 명사의 표현을 쓸 때는 따이, 발음 주의하셔서 따이프라는 표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12번째 우리 첫걸음 문법의 내용으로는 동사의 내용을 쭉 한번 정리했습니다. 자, 여기 칠판에도 보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에도 보이시는 것처럼 단순한 목적어가 아니라 목적어로 동사 구가 오는 동사 정리 좀 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중 목적어 동사, 수요 동사 정리했고요. 조금 전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이합사 각각의 뜻과 문장을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